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죠. 밤 9시 동부 표준 시간으로 목요일 밤 9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연설 하겠다라는 말만 이렇게 딱 적었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로이터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들, 특히 MS 나우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날 결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던 증거를 공개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 보면은 Trump Election Task Force to begin releasing classified intel documents라고 써놨습니다. 이 제목을. 이게 MS 나우에서 나온 제목인데 이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대응팀, 선거 대책반이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classified 비밀이었던 기밀 문서죠. intel documents, 기밀 첩보 문서들을 이제 개봉하려고 한다. 개봉 박두 뭐 이런 겁니다. MS나우의 백악관 특파원 제이크 트레일러는 X에다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목요일 연설은 백악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외국 정부들의 계획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라는 거죠. 외국의 개입,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한다. MS나우는 미국 대선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정보 및 법집행 문서를 검토하는 백악관의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몇 주 안에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주 안에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존 레클리프 CIA 국장, 빌 풀테 국가정보국장 대행,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 등이 배석을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안보 계통의 주요 인사들이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날. FBI는 올해 1월에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툴시 게버드 당시 국가정보국장이 나타나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법무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계의 수장인 왜 D&I 국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관련해서 왜 첩보부가 움직이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 관련한 조사는, 그런 선거는요, 철저하게 각 주의 의회에서 선거법을 만들고 각 주의 주 정부가, 그러니까 국무부죠. 각 주의 주무부 내지는 국무부가 선거를 관리 감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사실 거의 없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연방에, 그것도 수사 조직도 아니고 첩보 조직에서 왜 이걸 나와가지고 캐고 있느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정부의 첩보 조직을 사조직화해서 무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때려잡으려고 숙청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던 겁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FBI는 원본 투표용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담긴 600개 이상의 상자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풀톤 카운티의 2020년 선거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요구된 정보 내용에 보면은요, 우편 투표용지 검토를 담당했던 사람, 담당자 누구야? 신원 정보 내놔. 그리고 유권자 심사위원회에 배정됐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동식 투표소에 배정됐던 사람은 또 누군지, 결과를 매체로 옮기거나 매체에서 결과를 받거나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매체를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던 개인들은 또 누군지, 풀톤 선거 등록위원회에 고용됐거나 계약을 맺었던 개인들은 누군지, 위험 제한 감사에 참여했거나 자원한 사람은 또 누군지, 재검표에 참여했거나 자원했던 사람들은 또 누군지, 선거구 관리자 및 보조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이것 그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 다 내놔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환장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MS나우의 지난 2일자, 7월 2일자 보도에 보면은요, FBI는 풀톤 카운티 관련 수사에 전국에서 차출한 260명의 분석관을 애틀란타 지부로 파견했습니다. 전국에서 분석관들을 다 긁어 모아서 260명을 애틀란타에다가 집중 파견을 한 겁니다. 왜? 600개 넘는 상자를 압수를 했는데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환장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취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들은 압수한 자료와 관련해서 총 708건의 구체적인 문서 및 기록 교차 검증 작업을 맡았습니다. 기록 교차 검증 작업. 이 조치는 파텔 국장이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FBI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강하게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7월 2일자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MS 나우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FBI는 인물 간의 관계, 소셜미디어의 활동, 사업 활동, 여행, 다른 수사 대상과의 접촉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다. 뭐냐면 인간관계, 인간들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600통 이상의 증거 자료는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만났었던 것이고 같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맥관계를 재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MS나우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보면 이 데이터 검토 작업은 오는 17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 조사 작업을 끝내라라는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톤 카운티 관계자들도 이 마감일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FBI의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판사로 임명이 됐었던 윌리엄 레이라는 연방지법 판사가 소환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소환장의 요구사항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고 2020년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잠재적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소환장은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기각해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민주당 측 반발도 나왔습니다. 니케마 윌리엄스라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파텔 국장과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FBI 요원과 자원을 대규모로 애틀란타에 배치한 것은 이 행정부가 당파적 관심에 맞지 않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뒤집거나 의혹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우려스러운 징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마녀 사냥을 돕기 위해 우리 요원들을 빼돌려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4년 전 상황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FBI 내부 지침인 수사 종료일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FBI에서는 조사관들한테 17일까지 분석을 끝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 하루 전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발표를 그것도 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할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건데 내일 발표하겠다라든가 뭐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사흘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발표를 할게라고. 일각에서는 이미 정보가 파악됐고 사건의 재구성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보수층에서는 최근 조만간 큰 건이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한편 이번 외국발 선거 개입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과연 한국이 개입한 부분이 확인될지 여기에 또 많은 인사들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마이클 린델이 콜로라도주에 제기했던 선거 부정 관련 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서 대한민국의 성남시에서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에 있는 서버를 해킹해가지고요. 6,432명의 트럼프 투표한 표를 삭제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탄전 대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마이클 린델, 지금 미네소타주의 그 주지사로 출마하고 있는 마이클 린델이 본인이 콜로라도주에서 벌였던 소송에 법원에다가 제출했던 증거자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개되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진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죠. 여기는 그냥 뭐 사람들 안에다가 막 언더커버를 막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셔내가지고 미리 몰래카메라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담아서 폭로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보도 매체인데 이 매체가 지난 2020년 11월 7일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가용 비행기, 전용기에서 무엇인가 함이 나오는데 그 함에 가짜 투표용지와 가짜 신분증이 실려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에 찍혀져 있는 비행기의 등록번호가 HL8230이라는 번호였는데 그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전세기였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애리조나로 날아간 전세기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 사실로 확인이 될지 저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다. 물론 이제 그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날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과연 부정선거 문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란과 관련된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건 제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전쟁에 관련한 발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은지는 목요일 밤이 되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사팀이 보통 이렇게 어리숙한 수사팀이 아니죠. FBI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분석관들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허튼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